예컨대 아동학대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들의 양형 기준을 논의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준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고 스토킹 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도 신설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느끼는 형벌의 상식적 수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법관들의 양형 판단 방식 개선도 중요한 흐름이다. 과거에는 양형 기준이 있어도 권고적 효력에 그쳐 판사의 재량이 크게 좌우했지만 이제는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는 판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인 감경이나 가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국 법원 단위로 양형 연구회를 운영하여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공유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재판부별 형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사들에게 과거 선고, 경향과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양형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들은 특정 범죄의 형량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느끼며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반대로 일부 법조계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권고가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표한다. 즉 개별 정의와 일관성 사이의 균형이 과제인 셈이다. 다행인 것은 양형위원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후 빠르면 몇 달 내에 해당 범죄의 기준을 손질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기민함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움직임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양형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양형 기준을 법률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격상시킬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양형 과정 자체를 공개하여 판사의 재량 권한 행사가 납득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8. 정치 사회 세력 간 사법개혁에 대한 시각차. 사법농단 이후 진행된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정치권과 사회각 세력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정치권의 경우 사건 초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 개혁 방안을 두고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견해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기은 비교적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대법관 증원, 고위법관 탄핵 추진 등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논의했고, 실제로 2021년에는 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결단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을 촛불혁명 이후 개혁과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며 사법부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해온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반면 보수 야당 국민의힘 등의 경우 사법개혁 전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